세금 정책이 변하면 부동산 가격이 변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 부동산 시장의 큰 상승과 하락 뒤에는 거의 항상 세금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금 구조가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집값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집값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세금이 투자 수익률을 만들고 그 수익률이 자본의 이동을 만들고 결국 그 자본이 집값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미국 부동산 시장의 큰 상승과 하락 뒤에는 거의 항상 세금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금 구조가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에 통과된 세제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세금 구조 안에 있느냐에 따라 투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솔트 공제 확대입니다. 솔트는 State and Local Tax의 약자로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연방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주소득세, 지방세, 재산세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이 공제 한도는 $10,000였는데 새로운 정책에서는 $40,000 수준까지 확대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실제로 미국 주택시장 구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보유 비용이 줄어들면 주택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재산세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 변화만으로도 고가 주택 시장의 수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총소득이 약 $500,000 이하일 때 전액 적용되고 그 이상에서는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솔트 혜택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자의 경우는 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2029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솔트 공제는 표준 공제가 아니라 아이템라이즈 공제를 선택해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 구조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법은 개인의 소득 구조와 보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PMI 공제가 다시 부활합니다. PMI는 다운 페이먼트가 20% 미만일 때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모기지 보험입니다. 앞으로는 이 보험료도 모기지 이자처럼 세금 공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첫 주택 구매자 다운 페이먼트를 크게 하지 않는 구매자에게 주택 구매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세금 구조를 통해 미국 주택시장의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보너스 감가상각이 100% 복원됩니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건물의 일부 가치를 첫해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투자 초기의 현금 흐름을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격 상승보다 감가상각 효과를 더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도는 Opportunity Zone입니다. Opportunity Zone은 낙후 지역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투자 이후 발생한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미국 정부가 자본을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 주택세 공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 개발자가 임대주택을 개발하고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에게 임대할 경우 정부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크레딧 규모는 경우에 따라 수백만 달러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임대주택 개발은 사실상 이 세금 구조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금 정책이 곧 자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항상 세후 수익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투자라도 세금 구조가 바뀌면 자본이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 뒤에는 거의 항상 세금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86년 세제 개편입니다. 1986년 이전에는 부동산 투자에서 과도한 세금 공제와 손실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세금 회피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1986년 세제 개편으로 이러한 손실 공제 구조가 크게 제한되면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 구조가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세금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자본 흐름 자체를 바꾼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01년 감세 정책입니다. 2001년과 2003년에 진행된 감세 정책은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부담을 낮추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당시의 저금리 정책까지 결합되면서 미국의 가계와 투자자들은 자산 투자를 확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미국 주택시장으로 자본이 빠르게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초반 미국 주택시장은 역사상으로 가장 강한 상승 사이클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저금리 시대의 결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정책 변화와 금융 환경 변화가 결합되면서 자본이 주택시장으로 이동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17년 세제개혁법입니다. 이 정책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복합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솔트 공제 제한, 법인세 인하, 그리고 감가상각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솔트 공제 제한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같은 고세율 지역의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정책 이후 실제로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요, 고세율 주에서 저세율 주로의 인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세금 구조 변화가 인구 이동과 자본 이동까지 만들어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미국 부동산 시장에는 하나의 구조가 반복됩니다. 세금 정책이 변하면 투자 수익률이 변하고 이로 인해 자본이 이동하여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산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세금 정책이 바뀌면 투자자들은 부동산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사이에서 자산 배분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금 정책이 바뀌면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하거나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 자산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시장 이해할 때 세금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제 변화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자본 흐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같은 부동산 투자라도 어떤
어떤 세금 구조 안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률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미국 정부는 이렇게까지 부동산 투자에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까요? 미국에서는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민간 자본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임대주택 개발, 아파트 개발, 다가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개발자와 투자 자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직접 집을 짓기보다는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자본을 유도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세금 정책이 곧 주택 공급 정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많은 부동산 정책은 세금 혜택을 통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제도, 어퍼튜니티 존, 저소득 주택세 공제, 1031 익스체인지와 같은 제도는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자본을 특정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어퍼튜니티 존의 경우 정부가 낙후 지역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통해 민간 자본이 그 지역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시장을 움직이는 구조보다는 세금 구조를 통해 자본의 방향을 바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 미국의 세금 정책은 자본의 방향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의 방향이 결국 가격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정책의 방향입니다. 결국 이번 미국 세제 변화는 자산을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어떤 구조로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전략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세금 구조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세금이 수익률을 만들고 수익률이 자본을 움직이고 그 자본이 결국 집값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면 가격보다 구조를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셨나요? 이번 미국 세금 변화가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